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락의 수질 강사 고경입니다. 요번에 여러분 수질환경 기사 그리고 산업기사 준비를 하시는데 2025년이 돼서 시험이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험이 어떤지를 알고 가셔야 사실은 헤매지 않고 시간 낭비 없이 이제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시험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025년이죠. 자,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어요.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출제 기준입니다. 기사와 산업기사 출제 기준이 바뀌게 되니까 당연히 출제되는 것도 달라질 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경사항을 우리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수질환경 기사와 산업기사 시험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봤을 때 기출문제 출제 경향이 어떤지를 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할지 합격 전략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들어서 출제 기준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어요. 2025년부터. 이게 매년 주기로 바뀝니다. 매년 주기로 바뀌는데 지금 2025년이 지금 바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첫 해예요. 그러면 가장 이제 큰 변동사항이 뭐냐면요. 1차 필기에서 이제 5과목, 그러니까 기사는 5과목,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업기사는 4과목에 있던 법규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기사 5과목, 산업기사 4과목이었는데 법규 1과목이 다 없어지니까 기사가 4과목, 산업기사 3과목으로 이렇게 완전히 과목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도 달라지게 되고요. 아, 그러면 아싸, 우리 이제 법규 공부 양도 많은데 안 해도 되겠다.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법규 내용이 일부 이제 우리 여기 기사와 산업기사 첫 번째 과목인 개론에 법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합격 전략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변한 거는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우리는 이렇게 변했으면 공부하는 방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볼게요. 자, 우리 먼저 올해 이제 2025년 시험 일정이 이제 나왔습니다. 똑같이 기사도 산업기사도 똑같이 1회, 2회, 3회 수질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원서 접수, 그 다음에 필기시험, 그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이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을 해야 돼요. 1차에서 필기 합격을 하셨으면요. 이때 서류 제출 날짜를 지나버리면 2차 실기를 응시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을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하고 실기시험 보게 되는데 우리 수질 같은 경우에는 2차 실기시험도 필기시험이랑 동일하게 이제 1차 필기는 객관식 사지선다로 본다면 2차 실기는 주관식 이제 시험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에 통과하고 2차에 통과를 해야 결국에는 최종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시험 일정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요 날짜 놓치지 마시고 다 지켜서 여러분 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필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형식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객관식 사지선다로 출제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종이 이제 시험지를 주고서 필기하는 게 아니라요. CBT 방식이에요. 이 CBT 방식은 뭐냐면 뒤에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객관식 사지선다가 과목당 20문항씩 그리고 시험 시간은 과목당 30분으로 해서 기사는 지금 법규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총 4과목 2시간, 산업기사는 3과목 그 다음에 1.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반이죠. 그럼 과목은 뭐냐 보시면은요. 기사는 이제 개론, 상하수도 계획, 그다음 방지 기술, 그리고 법규 빠지고 이제 공정만 이렇게 4과목이고요. 총 80점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산업기사는 기사하고 비교했을 때 상하수도 계획이 없어요. 상하수도 계획이 없고 이제 나머지 3과목해서 총 60점 만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산업기사도 수질오염 방지 기술에서 일부 기사의 상하수도 계획에서 출제되는 게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서 그런 문제들에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이제 여러분 모아서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CBT 방식이 뭔지 볼게요. 자, 지금 2022년부터 CBT 방식이 적용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지필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필기구 챙겨가서 시험지 보고 이제 OMR 카드에다가 우리가 번호를 찍었었는데, 이제는 컴퓨터로 직접 이제 컴퓨터에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컴퓨터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요. 보통은 시험을 이제 우리 종이 나눠주고 보다 보면은 반배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교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시간의 제약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는 오전에 보고 산업기사 오후에 봤었는데, 지금 컴퓨터로 보다 보니까 그냥 컴퓨터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되게 좀 늘었습니다. 1부부터 8부까지 이제 주어진 시간 이제 골라서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험 시간이 늘었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 옆 사람과 내가 보는 시험이 달라요. 이게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다가 신규 문제를 넣어요. 그러고 썩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이제 물론 기준이 있어요. 난이도라든가 이런 거 따져서 무작위로 해서 결국에는 시험을 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 시험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회차마다 시험 문제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만약에 2022년 이후에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이제 기출문제라고 나온 문제들은요, 전부 다 사실은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공개 시험이거든요. 지금 전부 다 CBT로 바뀌고 나서는 전부 다 이제 비공개 시험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시험을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개개인마다 푸는 시험이 다 다른데, 문제가 다 다른데 어떻게 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보면은 모의고사, 기존에 나왔던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직접 모의고사로 만든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2022년 이후에 이제 뭐 CBT 모의고사 이게 아니라 기출 문제라고 나온 거는 전부 다 진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게 CBT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CBT를 볼 때 우리가 아무래도 직접 이제 시험 문제를 종이에다가 풀이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주시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시험 중에 계산 문제 많은데 연습장 쓸 수 있어요? 네, 연습장 쓸 수 있어요. 이거 제공하는 연습장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고 간 연습장이라든가 노트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연습장 거기서 이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들고 가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면 선생님 저 연습장 좀 더 주세요 하고 감독관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공된 것들은 시험 후에 또 다 회수를 해요. 왜냐하면 문제에 미리 적어서 문제 노출될 수 있으니까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 회수를 하고요. 일단 기출문제 공개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지금 CBT 도입 때 2022년 3회부터는 비공개 시험이기 때문에 네, 시중에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오진 않아요.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CBT 출제 방식은요. 출제 방식은 기존에 나왔던 지필고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기출문제 혹은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수질, 환경, 기사, 산업기사 기출문제 그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방식은요. 기존에 나왔던 출제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준비했던 것처럼 네, 기출문제 가지고 결국엔 기출이에요. 기출문제를 충분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빈출문제에 집중해서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제 CBT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에다가 필기하면서 푸는 것도 있지만 컴퓨터상에서 보면 약간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게 다르니까 거기에 적응해서 여러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락에 오시면은 이제 CBT를 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또 큐넷에 가시면은 CBT 샘플로 볼 수 있는 또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서 여러분 CBT 출제 방식 네, 여러분 적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격하냐? 합격 기준은 뭔지 살펴보면은요. 자, 각 과목당 40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그럼 20문제 출제가 되니까 이제 40점이면은 8문제 이상 맞아야 되는 겁니다. 과목당 8문제. 그리고 전과목 평균 이제 60점 이상 맞아야 돼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60% 이상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기사가 과목이 4과목으로 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목당 이제 8문제 이상 맞추고, 그 다음에 전 과목이 80문제 중에서, 4과목이니까 80문제 중에서 60%, 즉 48문제 이상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제 기준에서 미달되면, 그러면은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충족해야 됩니다. 산업기사도 역시 동일하게 과목당 이제 8문제 이상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 과목 합쳐서 이제 역시 60%니까 36문제 이상을 맞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기준에 다 부합해야 합격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내가 봐야 될 이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나, 출제 경향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유형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단순 암기에서 푸는 문제, 이게 단답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의라든가 종류, 영양인자 이런 것들 물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워서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냐면은 암기할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근데 공부 방법은 단순하죠. 외우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범위에서 좀 구석에 있는 거 냈냐, 혹은 자주 나오는 거에서 냈냐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빈출 부분, 그러니까는 내가 공부를 했을 때 나올 확률이 높은 부분을 사실은 공략해서 점수를 얻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계산 문제예요. 그럼 계산 문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어떤 문제를 써야 되고 어떠한 조건이고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공식에다 대입할지, 적용할지,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얘는 그래서 공식에 대입한다. 단순하게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계산형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 조건과 저 조건 다르게 하다 보면은 똑같은 공식이라도 풀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 공식이 적용될 때 이 내용에 관해서 원리를 먼저 이해가 필수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식에 대입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은 여러분 아시죠? 기사나 산업기술보다 계산기가 해줍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계산기, 고학년 계산기에는 솔버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정식도 그 다음에 복잡한 계산도 계산기가 해주니까 계산기 사용법 여러분 좀 익혀주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계산기 사용법 제가 또 올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배우라게 오셔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장답형 문제는 이 부분은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 내용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이제 풀어가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유형별로 봤을 때 전체 기사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단답형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장답형, 계산형 요 순서가 되는데, 그래서 외울 게 많지만 일단은 단답형은 어때요? 단답형을 공부를 하려면 빈출 문제 위주로 보면 돼요. 근데 어디서 나올지 범위가 넓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장답형과 계산형을 필수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요 단답형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법규하고 공적 이게 100% 거의 100%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큰데 지금 그래서 개론과 방지 기술로 가게 되면은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이 거의 1대1대1로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산업기사도 비슷합니다. 그죠? 단답형이 특히나 더 많고요. 장답형 계산형이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업기사도 개론과 방지기술 보면은 이렇게 1대1대1로 그죠? 유형별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출제 경향 분석할 때 환경 변화를 여러분 좀 봐야 돼요. 시험 변할 거잖아요. 지금 2025년 들어와서. 가이드라인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졌어요? 법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법규에서 점수를 따는 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외우는 거 좀 잘해. 법규 문제 잘 외워서 그래서 법규로 점수를 따서 합격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 법규가 없어졌죠? 그러면은 그 법규 말고 나머지 과목들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나머지 나눠서 비중이 이제 나눠서 커질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아까 봤지만 단답형, 계산형, 장답형이 골고루 나오는 그리고 이해를 필수로 해야 되는 개론과 방지 기술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과목별로 합격 점수, 그러니까 우리 개론 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이렇게 과목별로 합격 점수가 우린 60점 이상만 넘으면 되니까 한 좀 여유 잡아서 60점, 70점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제는 개론과 방지 기술 좀 더 좀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한 80점 목표로 두고 여러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제가 드리면은 여러분이 한숨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내 선배들 들어보니까 필기는 그냥 기출문제만 보면 돼. 근데 맞긴 맞아요, 여러분. 왜냐면 문제은행 방식이니까 기존에 나왔던 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 많았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수질기사나 산업기사 따기 지금보단 쉬웠습니다. 그때는 막 퍼주다시피 좀 합격생도 많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공단에서 수질이랑 수질 산업기사 자격증을 좀 발급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떻게 어렵게 나오냐? 단순 암기가 아니라요. 이제 원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네가 정말 이걸 알아? 이해했어?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암기에서 수능식으로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야 풀 수 있겠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개론과 방지 기술이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요. 무슨 말이냐?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단순히 외워서 시험 문제만 달달 외워서는 붙여주지 않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기출문제로 풀었을 때 내가 이해하고 이 문제를 정말로 대입해서 풀 수 있다. 내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다 하시는 분은 기출부터 봐도 돼요. 근데 나 이거 좀 모르는데 시험 문제만 아예 모르는데 그냥 기출 문제만 봐서 이제 합격해야지? 그러면은요 1차는 붙을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면. 근데 문제 뭐냐면 2차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들어서 환경 분야에서 수질 대기, 실기, 2차 실기 기출문제 너무 어렵다. 여기서 이제 막 떨어져요. 합격률이 진짜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1차에서부터도 2차에서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차에서 어떤 분이 떨어지냐? 1차에서 문제만 외워서 가서 풀었던 분들, 2차도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지 하고 가신 분들, 그분들이 떨어져요. 이제는 안 되거든요. 이제는 안 돼요. 왜냐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냥 안 나오고요. 다 변형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변형해서 나오는 신규 문제 비중이 확 늘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이제 기존에 기출문제 달달 외워서 가신 분들, 풀이 방법만 외워서 가신 분들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요, 여러분, 백투더 베이직 하셔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게 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론이 중요합니다. 이론을 보고 그 이론의 이제 원리를 이해를 해야 기출문제 변형이 일어나도 있잖아요. 그 문제의 조건이 달라진 부분, 변형이 일어난 부분, 그 부분을 요 부분이 이렇게 됐네. 그러면은 원리에 들어가서 얘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라는 게 여러분 잡히는 거예요. 문제 달달 외워서는 절대로 이제 실기에서, 필기에서 붙더라도 실기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백투더 베이직, 기본에 충실하게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실기 가서 여러분 이론 공부하기보다는 그것도 시간 아까워요. 그럴 바에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1차 필기부터 여러분 이론을 좀 중요하게 원리 이해하고 여러분 가셔야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차는 쉽게 붙을 수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출문제 많이 봐서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2차 가서 고생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둘러가지 마세요.
1차에서부터 이론에 충실하게 필기 이론 이때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사실은 좀 더 이론에 충실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에서 이론 꼭 여러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1차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개론 방지 기술이 늘어나서 비중이 커졌으니까 중요하지만 2차 실기 붙으려면 1차에서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아무리 난이도가 바뀌고 뭔가 변형이 일어나도요. 결국에는 가는 게 뭘 물어보냐면 네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고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몇 번이나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에 집중해서 필기 이론부터 좀 집중해서 보자. 그죠? 이렇게 해야 1, 2차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격을 위해서 준비를 할 거냐? 자, 과목별로 먼저 이제 이렇게 기사 같은 경우에 4과목이잖아요. 법규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를 제가 작년보다 좀 올렸어요. 왜? 한 과목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개론과 상하수도계, 방지 기술은 조금 낮게 해서 이렇게 목표 점수를 잡았는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 목표치예요. 말 그대로. 이것보다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합격 점수 얼마예요? 60점 넘는 거잖아요. 그죠? 과목별로 40점이고 그 다음에 전체 60점이니까 60점 이상만 다 넘으면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론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일단 여러분 공부할 때 개론 과목은요. 모든 과목의 기초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배경 지식을 요 뒤에 나오는 상하수도계획과 방지기술, 공정에 나온 모든 배경 지식을 개론에서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에서 여러분 원리 이해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 다른 과목 그리고 실기와 연결해서 굉장히 가장 이제 여러분 잘 이제 이해를 해서 깊게 여러분 보셔야 제대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 개론이 점수 따기가 어떻게 보면은 쉬워요. 기초적인 부분이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이드라인 바뀌면서 법규가 여기에 개론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는 아직 법규가 시험이 출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시험을 보시면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세요.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죠? 법규 특히 어떻게 나왔는지. 자, 법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상으로 2가지 방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존 방식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법규 과목에서 출제됐던 그런 문제은행 방식으로 동일하게 나올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방식은요. 이제 법규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개론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다가 융합하는 방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 이제 여러분 수질 실기 강의 보시면 CBT 교재에도 CBT 문제가 있어요. CBT 1회에서 3회가 있는데 요 문제를 제가 2025년에 나올 것처럼 만들어놨고 맨 끝부분에 제가 한두 문제를 법규 문제로 넣어놨어요. 거기에 이렇게 융합된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전부 다 CBT 문제는 여러분 예상해서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 법규에 보면은 수질 기준이 있잖아요. 뭐 방류수 수질 기준이든 어떤 수질 기준이 있으면 이 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개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제거율 얼마로 할래? 처리 효율 얼마로 할래?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방식이 아마 나올 건데 어찌됐건 법규가 비중이 줄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 문제에서 3문제 사이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방식이 있죠. 기존에 이제 좀 공부를 하셨던 분, 법규 공부하셨던 분은 빈출 문제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라 강의에다가 이제 필수 문제들, 그죠? 여러분 이제 법규 필수 문제에서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존의 법규는 그렇게 양을 좀 줄여서 비중이 줄었으니까 양을 줄여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특히나 요 문제 법규 개론 문제 융합 문제는 다른 데 없어요. 저만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요 CBT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요 융합 문제를 확인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하수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단순 암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뭐의 설계 기준, 스펙 이걸 다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답형,
단순 암기가 많으니까 많이 봐야 돼요. 특히 상하수도 계획이라던가 공정처럼 단순 암기 많은 거는 계속 눈에 익혀서 기출문제를 보는 게, 이거는 기출문제 많이 볼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빈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단순 암기니까 상하수도 계획은 많이 본다, 기출문제 많이 본다, 달달 외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달달 외울 때도 여러분 전략이 있어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잘 나오는 부분부터 먼저 외우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강의 들으면 사실은 여러분 강의가 되게 시간 아까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강의를 들으실 때도요. 이 부분은 내가 좀 많이 아는 내용이나 하면은 근데 2배속, 3배속으로 들으세요. 그냥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방지기술. 자, 얘 방지기술은 개론과 마찬가지로 원리와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계산형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계산 문제도 다른 내용도 방지기술은 개론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개론 다음에 여러분 방지기술을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산형에서 점수를 따고 그 다음에 내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순 암기가 많으니까 빈출 부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공정, 시험 같은 경우는 얘 단순 암기예요. 근데 양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진짜 생각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수지로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그 양이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파일이 진짜 한 수백 개가 되거든요. 수백 개 정도까지는 아니고 100 몇 개는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 내용을 문제에 다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공부하냐? 잘 나오는 부분으로 공부하고요. 그 다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거 다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보다 목표치를 좀 낮췄어요. 그러면은 범위가 완전 확 줄어요. 그럼 그 준 범위로 빈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산업기사도요, 여러분. 보시면은 과목이 하나 없어졌죠? 상하수도 계획이 기사와 다르게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표 점수를 좀 더 올렸고요. 학습 방법은 기사랑 동일해요. 그래서 개론하고 방지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리 이해하시면서 보시고 공정은 단순 암기 달달 외운다. 그건 맞지만 과목이 축소되면서 각각의 이제 과목들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도 보시면은 목표 점수를 기사보다는 좀 더 올렸어요. 여기서 이제 확보를, 그러니까 안정된 점수 좀 확보하라고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우락 수질에서는 어떻게 이 합격을 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커리큘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2025년 들어오면서 배우락 교재, 필기, 실기 할 거 없이 전부 다 진짜 전체 다 바꿨어요. 강의도 전부 다 다시 촬영해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 리뉴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나왔던 것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바뀐, 특히나 이론과 원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좀 더 설명을 쉽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뀐 변화에 이제 맞춰서 갈 건데, 첫 번째 인문 이론은요, 비전공자분들, 그러니까는 진짜 난 공학계 공짜도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 기본 이론은요, 이제 이거 필수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기가 어려워지면서 필기 이론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만 달달 풀어서 필기 보다가는 실기 가서 정말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리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본 이론 보시고, 그리고 법규가 없어지면서 법규 과목을, 기존의 과목을 열어는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프린트물도 있으니까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필수 압축 법규가 있으니까 그걸로 여러분 압축된 법규를 봐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 중요하죠. 기출문제 회차별로 여러분 다 이렇게 풀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CBT 실전 문제 1, 2, 3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내용도 이제 바뀐 2025년 시험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이널 특강이 있어요. 이거는 시험 직전에 여러분 보시는 거고요. CBT 모의고사 강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배우락의 계산기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 계산기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시잖아요. 그 계산기 학습법 강의를 여러분 보시고, 그다음 제 개인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공부하기 싫어해요. 공부하기 싫어. 제목이 너무 안 어울리는지. 우리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 인정하고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죠? 이제 또 헤매지 말고 갈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제가 계산기 이제 특히나 솔버 이용법. 솔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학습 이제 솔버 계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못 쓰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솔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 공지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계산기 강의에 더 해서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필기고요. 그 다음 실기는 여러분 우리 학습 전략 설명회도 실기 따로 합니다. 실기는 또 따로 여러분 드릴 말씀 많기 때문에 필기 이제 합격하고 나면은 실기도 여러분 공부하시기 전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실기는 이제 이론은 사실은 필기에서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기 기출문제가 들어가면은 주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 주관식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죠? 그리고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자, 제가 일단 맛보기만 설명드리면은 실기에서 기출문제 변형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변형되는 유형 제가 다 분석을 해서 교재 실어놨으니까요. 그거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를 보시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변형된 문제에 뭐가 달라졌는지 이거는 어떤 이론에 접목을 시켜서 문제 풀어야 되는지 그거 연습이 사실은 실기 이론이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해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실기도 보시고 나면은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막막하실 거예요. 지금 시험 바뀌었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일단 희소식은 있었어요. 법규가 없어졌네. 그럼 내가 공부할 게 좀 줄었다. 그죠? 확실히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법규가 없어졌더라도 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기부터 여러분 처음 공부하실 때 조금 집중해서 힘을 실어서 여러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저희 이제 강의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까 혹 강의를 안 들으시더라도 네이버 카페 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시면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이 꼭 우리 수질환경 기사와 산업기사 합격까지 꼭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저도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합격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